안녕하세요. 팔을 많이 사용하는 지역군을 위한 목 디스크 수기 관리를 강의할 이승훈입니다. 네, 오늘은 직업군이라고 말씀드리면은 미용사 분들이라든가 또 이발사 분들, 또 그리고 도배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가정부들, 또 여러 이제 그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으신 분들이 어깨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어깨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깨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목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목의 구조와 어떤 목의 질환, 목 디스크, 목의 엑스라이, 또 목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차트 작성, 수기 관리, 운동요법,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목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이 목뼈를 이제 이 사진은 앞에서 본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옆에서 본 그림이고요. 여기서 보셨을 때 이 1번과 2번을 산경추라고는 표현을 씁니다. 경추 1번과 2번을 산경추라고 하고요. 3, 4, 5, 6, 7 이 뼈를 하부 이제 경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1번과 2번 이 상부 경추를 비전형적인 경추라고 하고, 그리고 3, 4, 5, 6, 7번에 있는 경추를 전형적인 경추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비전형적인 경추와 전형적인 경추의 어떤 차이점은 원래 전형적인 경추는 앞에 추체와 그리고 추궁, 그 다음에 극돌기, 횡돌기, 상관절 돌기, 하관절 돌기를 갖고 있는 경추를 이제 전형적인 경추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상경추, 1번과 2번에 있는 이 상경추는 그 일반적인 경추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요 1번 환추 같은 경우는 고리 환자라고 해갖고 반지 모양처럼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추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추체가 없으면서 그 양쪽에 양측 외측계가 있고요. 앞쪽과 뒤쪽에 정결절, 후결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요 경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추체가 있는 그 부위에 댄스라고 하는 이 치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댄스의 요 부위, 요 치돌기와 그다음에 요 환추의 전결절의 그 안쪽, 그 뒤쪽, 앞에 정결절의 그 뒤쪽 면과 관절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경추 1번과 경추 2번 사이에서는 이 도리도리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상경추라고 하고요. 그리고 3, 4, 5번, 5, 6, 7번까지 뼈를 하부 경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진은 이제 옆에서 보는 그림이 되죠. 목은 이 경추는요, C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자 모양을 하고 되어 있는 구조적인 어떤 원인을 보면은 추체는 요 마이크처럼 직사면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추는 앞이 넓고 뒤가 좁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추체와 디스크의 모양을 전체적으로 이어있게 되면은 앞으로 그 C자형을 이루게 되는 30에서 35도의 각도를 이루게 되는 전만의 모습을 띠게끔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요 1번 뼈고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뼈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요 구멍을 추간공이라고 하고요. 이 추간공을 통해서 이 신경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은 경추 1번입니다. 환추예요. 환추에서 요 윗면에는 후두골이 얹어져 있고요. 요 사진의 아래면에는 경추 2번이 축초와 관절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결절이라고 하고 후결절, 정결절, 후결절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추 2번의 모습을 경추 2번의 모습입니다. 이 부위가 이제 댄스라는 치돌기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상관절면, 이제 극돌기, 그다음에 하관절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 이 부분과 댄스의 앞부분과 환추의 앞쪽 정결절의 안쪽 면과 관절을 이루어서 도리도리하는 움직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3, 4, 5번, 5, 6, 7번의 경추의 뼈, 전형적인 경추의 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앞은 추체고요. 그 다음에 상관절 돌기, 그 다음에 하관절 돌기, 그 다음에 횡돌기, 그 다음에 극돌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체를 둥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추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부분, 요 상관절 돌기, 하관절 돌기, 요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을 추궁근이라고 하고, 이 부분, 뒤쪽에 있는 부분을 추궁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이로프락터분들이라든가 이 도수 교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 목 교정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촉지, 컨택을 해서 도수 치료를 또 카이로프락틱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경추의 이 디스크는 다른 흉추라든가 요추에 비해서 디스크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디스크가 잘 발생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추체 위에 요 구삼돌기라고 하는 요 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이제 디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요 구삼돌기가 막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요추라든가 흉추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비해서 디스크의 발생이 디스크의 발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사진은 우리 목의 단면적인 사진이죠. 보시게 되면은 여기 극돌기죠. 이쪽이 뒷면이고 이쪽이 아래쪽이 앞면입니다. 그래서 극돌기, 횡돌기, 그리고 이 추궁이라고 그러죠. 척수가 지나가는 자리를 이제 추궁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큰 구멍과 작은 구멍이 있는데요. 이것이 앞쪽이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고 이건 식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먹는 것보다 이 숨 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맥과 정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연수에서 나와서 미친 듯이 달려 내려가고 우리의 그 내장기를 관리하고 있는 지배신경인 미주신경도 보이고요. 그리고 요 사이사이 여러 근육들이 보이면서 이렇게 파란 선이 있죠. 하얀 선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근막입니다. 심부 근막이죠. 이런 근막들이 많이 뭉치기 때문에 우리가 목 관리할 때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목에 있는 근육들이 6개 층으로 되어 있고 이 근육들을 조밀조밀하게 풀어주어야 이 목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의 측면 사진이죠. 흉쇄유돌근도 보이고요. 승모근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전사각근, 중사각근, 후사각근도 보입니다. 여기 흉쇄유돌근과 그 다음에 쇄골과 그리고 승모근이 이루는 이 삼각형, 이 부위가 중요 근육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전사각근과 준사각근 사이에서는 우리 팔을 지배하는 신경인 상완신경총이 나오게 되죠. 자, 이 그림은 좀 더 심부에 있는 근육들을 이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근육 여러 가지 이제 그 판상근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가시근도 보이고 그다음에 상두사근, 하두사근도 보이고요. 목 갈비근도 보이고요. 다음은 이제 혈관입니다. 혈관에서는 이제 중요한 목에서 이제 중요한 혈관으로는 경동맥이 있습니다. 경동맥과 추골동맥이 있죠. 이 머리로 가는 이 혈액 중에 80%를 담당하는 경동맥, 그 다음에 20%를 담당하는 추골동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할 때는 흉쇄유돌근을 관리할 때 경동맥이 밑에 있기 때문에 흉쇄유돌근을 자극할 때 경동맥에 어떤 자극이 가서 영향이 가서 한꺼번에 혈류가 머리로 갑자기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의 뇌혈관이 약하신 분들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흉쇄유돌근을 관리를 하기 전에 우리 어떤 하지에 있는 말초에 있는 근육들을 먼저 관리를 한 다음에 흉쇄유돌근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신경에 대한 그림이죠. 경추 1번에서 1, 2, 3, 4, 5번이 경신경총을 이루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번, 6번, 7번, 8번, 그 다음에 흉추 1번이요. 경추는 우리가 경추뼈는 7개까지 있지만
7번과 경추 7번과 흉추 1번 사이에서 나오는 경추 8번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6번, 7번, 8번 신경, 그리고 흉추 1번 신경까지 해서 상완신경청을 이루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근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막이라고 하면은 천층 근막도 있고 심층 근막도 있죠. 그리고 지금 요 거미줄처럼 보이는 근막은 사실 이 조직들을 들었을 때의 모습이죠. 이 조직을 들지 않았을 때는 이 거미줄이 더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얇아지겠죠. 그러면서 물기가 있고 촉촉한 모습을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때는 근육을 풀 때 너무 딥하게 세게 하면은 이 빵을 토스트 같은 어떤 그 부드러운 빵을 짓누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할 때 짓누르는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근막을 위해서는 잡아서 들어주고 흔들어주는 관리를 할 때 혈액순환이라든가 림프순환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근막에서 천층 후면 이제 근막 경선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뒤쪽에서는 척추 기립근과 햄스트링, 슬개근, 그 다음에 컬프 머슬까지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층 전면 근막 경선입니다. 보시게 되면 앞에 흉쇄돌근, 그 다음에 복직근, 그 다음에 대퇴사두근, 정경골근으로 이어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측면 근막 경선으로서 측면에 있는 흉쇄돌근, 그 다음에 늑강근, 그 다음에 장경인대, 그 다음에 비복근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선형 근막 경선입니다. 외복사근과 내복사근이 연결되는 모습, 그 다음에 옆에 측면의 근육,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근육, 또 정경골근 이런 모습들이 나선쪽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그 체형의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나선형 그 근막 경선은 이 체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지 근막 경선입니다. 상지 근막 경선 소형근에서 상완근 또 이두근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상지 근막 경선을 볼 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목이 아프다든가 어깨가 아플 때 목과 어깨를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말초인 연결되어 있는 손과 손목, 그다음에 전완 상완까지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지 근막 경선 측면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전면 및 후면 근막 기능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배근, 그 다음에 대둔근, 그 다음에 장경인대, 그 다음에 외측 관근이 쭉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복직근, 내전근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심층 전면 근막 경선입니다. 심층에 있는 내전근, 그 다음에 흉쇄돌근, 극강근, 그 다음에 장골근 등의 장요근 등 쭉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음은 이 경락입니다. 경락의 어떤 중요한 부분은 정경 12경맥, 그러니까 이 경맥 중에 수태음 폐경은 중부에서 소상으로 끝나는 경락이고요. 그 다음에 수양명 대장경은 상향에서 영양으로 끝나는 경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명 위경은 승읍에서 여태로 끝나는 경락이고요. 그 다음에 족대음 비경은 음백에서 대포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수수엄 심경은 극춘에서 소충, 그 다음에 태양 소장경은 소택에서 청궁으로 끝나는 경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족태양 반경경은 정명에서 지음으로 끝나고요. 수소음 신경은 용춘에서 시작해서 수부로 끝나는 경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름 신포경은 천지에서 중충으로 끝나고요. 다음에 수소양 삼초경은 관춘에서 사주경으로 끝나는 경락이 되겠습니다. 족소양 밤경은 동자루에서 족기음으로 끝나는 경락이고요. 족고름 간경은 태돈에서 기문으로 끝나는 경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의 질환, 목 디스크란 무엇인가? 목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추체 사이에 디스크가 있고요. 이 디스크가 바깥으로 뚫고 나와서 이 디스크 안에는 이 섬유륜과 수액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수액이 어떠한 그 외상이라든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퇴행성 질환도 포함되고요. 의해서 수액이 섬유륜을 뚫고 나와서 신경을 자극해서 우리가 8회 이상 감각이라든가 통증이라든가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디스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원인은 장시간, 요새 현대인들은 많은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이 그림과 같이 앉아서 머리와 목을 앞으로 내미는 습관 등 안 좋은 자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목, 어깨, 팔, 손바닥이 저리고요. 그 다음에 통증이 있고 마비가 오고 소화가 안 되고 호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호흡량이 디스크가 호흡량하고 왜 중요한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 목에서 나오는 신경 3번, 4번, 5번이요. 횡격신경이 그 횡격막을 관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횡격막의 움직임이 안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 몸에 그 650개의 근육이 움직임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그 움직임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정맥을 수축기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피를 보내야 하는 정맥의 역할을 둔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되고 그 결과 혈액순환은 그만큼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비 증상,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마비 증상도 올 수가 있고 횡격막의 어떤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호흡량이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목의 엑스레이 필름입니다. 이것은 그 측면에서 바라본 사진이고요. 이것은 이제 목에 디스크 수술을 하신 분의 사진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MRI 사진인데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가 뒤로 물러나고 자극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번, 6번이 디스크가 생겼지만 관리를 하실 때에는 상경추를 먼저 관리를 해 주시고 5번과 6번을 관리해 주셔야 조금 더 효과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압박 테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저린 증상이 추간공을 압박시키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자세에서 압박을 줘갖고 추간공을 압박시켜갖고 그 신경이 내려오는 신경을 자극해서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좀 더 심화시켜갖고 진짜 디스크인가라는 것을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 이거는 반대적인 어떤 테스트죠.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을 공간을 확보해줘갖고 늘려줘갖고 그 신경이 압박하는 힘을 줄게 해서 감소되었다라면 이 사람은 진짜 목에서 원인이 왔구나라는 진짜 디스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팔이 저리지만 만약에 팔을 들었을 때 문제가 없으면 사각근에서 온 거고요. 그리고 뒤로 해서 올렸을 때 문제가 해소된다라면 소유문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차트 작성인데요. 우리가 고객분들의 어떤 상태를 적어놔야지 적어놓지 않고 올 때마다 묻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몸이 아픈데 계속 물은다라면 짜증을 내고 싫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분들의 상태를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주시하고 관리를 한다라면 또 차트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런 프로그램도 작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트의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기 관리는 여러분께 직접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모상건막을 푸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온몸에 연결되어 있는 근막들을 풀어줄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모상건막을 꼭 풀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상경추 견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상경추의 문제가 하부 경추에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상경추 견인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신원범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누워서 타월로 쭉 당기는 모습이 있죠. 그렇게 상경추 견인을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중의 세추 위는 혈자리로서 이제 자궁이라는 혈자리가 되는데 이 부위는 목 뒤쪽 근육의 기람적인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 부위를 풀어줘야 도움이 되고요. 다음에 승산. 이 승산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그 70에서 80%의 근육이 이 배꼽 밑에 하지에 있고요. 그 중에서도 혈액순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비복근과 가자미근이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혈자리는 승산입니다. 그래서 승산 자리를 풀어줌으로써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목 주변 근육 풀어주기. 목 주변에는 6층의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 근육들을 잘 풀어주어야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극돌기 미뤄지면 좌우회전.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과격한 카이로프락틱보다는 이 극돌기를 밀어줌으로써 이 추간 사이에, 추골 사이에 그 운동성을 회복시켜 주는데 아주 좋은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뭐 극돌기를 돌리면서 좌우로 돌려주었을 때 그 목의 운동성을 확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매듭 풀기. 뒷매듭은 교수님께서 이제 유양돌기는 상경추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그 다음에 흉추 7번은 대뇌저장 신경줄기의 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천장관절은 판류혈이 있기 때문에 이 뒷매듭을 관리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매듭은 단중, 그 다음에 신골, 배꼽. 단중 신골 같은 경우는 이 내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골을 풀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ASIS 앞매듭을 흔들어주게 되면은 뒤쪽 판류혈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앞매듭을 푸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근막이 목과 어깨가 안 좋지만 어깨와 팔, 그 다음에 손까지 다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팔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손과 손목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막이 많이 뭉칩니다. 그래서 손과 손목 전환, 상완도 풀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제 운동요법입니다. 우리가 관리를 해드리고 그 관리 효과가 좀 더 지속되기 위해서는 운동이 가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앉은 자세에서 머리를 뒤로 당기는 이러한 모습을 해서 당겨주는 모습 있고요. 그 다음에 앉은 자세에서 머리 뒤로 젖히기, 턱을 당겨준 다음에 뒤를 쭉 제껴주게 되면은 앞쪽 근육을 스트레칭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바로 누운 자세에서 머리 뒤로 당기기. 이것은 턱을 당기면서 머리 뒤통수를 눌러주게 되는 어떤 등척성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머리를 뒤로 젖히기. 이 모습은 베드에서 뒤쪽으로 머리를 쭉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좀 머리가 심하신 분들은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 좀 더 효과적인 운동이 되겠습니다. 요 그림은 좀 아까 앞에 운동을 좀 더 심화시킨 모습이고요. 목을 옆으로 굽히기. 이것도 턱을 당긴 다음에 옆으로 굴곡을 해서 근육들을 스트레칭 시켜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머리 돌리기. 이것은 턱을 당긴 상태에서 좌우로 돌려주고 조금 더 돌려주는 모습을 함으로써 회전근을 스트레칭을 해줄 수 있는 그림입니다. 네, 조금 더 심화된 모습이고요. 앉은 자세에서 머리 숙이기. 이건 뒤쪽 근육에 스트레칭을 해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심화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주의점. 아무리 좋은 관리를 받으셔도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이 있기 때문에 소파에서, 또한 사무실에서, 벤치에서, 운전석에서, 또 의자에서 이러한 자세들을 조심을 하는 것이 우리의 관리를 받은 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여기서 끝내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